최종 의견 345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하정 기자고요. 오늘에서야 드디어 마침내 완전체 조성원 변호사님과 김선재 아나운서님과 정현석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완전체. 완전체. 아, 몸은 괜찮으십니까? 아, 네네네. 다 네. 돌아왔습니다. 많이 아팠나 봐요. 아, 그때 정말 방송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도저히 못 오면서 2023년 첫 방송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첫 방송이었구나. 근데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맞아. 중요한 얘기 안 해요? 무슨 일이었는지 얘기 안 해도 돼요? 있었어요? 난 몰랐는데. 근데 안 오신 거는 몸이 안 좋으셔서. 예. 그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 개인 근황이긴 하네요. 네네. 저희 외할머니이신 네. 얘기하세요. 네. 소영가 집사님께서 네. 소천하셔서 네. 아이고, 네. 고인의 지난주에 영복을 빕니다. 포항에 내려가서 이제 잘 보내드리고 포항이셨군요. 어머니 위로를 이제 그래, 어머니의 맞아. 어머니시니까 그죠. 어머니 위로를 해드리고 네. 반성을 평소에 못 해드렸던 건 반성을 하면서 혹시 위로도 이런 톤으로 하시는 거 아니죠? 아우요 말투가 웃으면 안 되는데 계속 웃으면 안 되는 남의 일처럼 이렇게 말투를 얘기하셔. 내가 어머니라면 이런 톤으로 위로하면 좀 황당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웃음을. 우리 정숙 씨가 너무 이렇게 처져 있는 거 그러니까. 또 원래 계속 쳐져 있는 것도 안 돼, 안 돼. 근데 되게 러블리한 아들일 것 같긴 해요. 맞아. 애교 많은. 우리 정숙 씨 이제 고하다. 이렇게 넘으면서 위로해드리면서 괜찮은 게 맞나 저게? 좀 적당히 좀 하시죠. 예, 달래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형제 있으세요? 형제? 저 누나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장례식장에서 누나의 그 MBTI를 들었는데 누나도 MBTI. 저랑 똑같더라고요. 깜짝 진짜요? 놀라서 막소를 이렇게. 그러면 내 생각에는 ESFP. 예, 그렇죠. 부모님이 어떤 ESFP로 키운 어떤 그 집안의 분위기가 있었나 보다. 내 생각에는 되게 부모님이, 사랑이 많고 그러니까. 뭔가 다정다감하시고. 저는 누나랑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경우 잘 없는데. 저희 누나도 그러게. 같아가지고 말투가 그러세요? 그러면? 누님분도? 말투까지는 아닌데 네. 일단 기세가 기세. 좋으시죠. 그러시구나. 네. 기세 좋으십니다. 되게 궁금하다. 하여간 잘 보내드리고 네.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틀 쪽잠을 잤더니 또 몸이 안 좋아졌다가 다시 주말에 재충전해서 네. 돌아왔습니다. 지금 엄청 컨디션 좋으신 것 같은 느낌. 2023년 첫 방송. 나 홀로 첫 블랙보리를 방송. 들고. 저번 주 거 혹시 들으셨어요? 아이고 이번에 못 들었구나. 본인 얘기 좀 나오니까 듣도록 하세요. 예, 꼭 듣도록 엄청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가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말이 아이고야. 허전하다 방송. 또 뭐라 별로 관심 없어 지금. 아이고에서 느꼈거든요. 죄송하지만 관심 없다. 뭐라 들어요? 저기 연기는 언제 그만두실 거예요? 너무 연기 톤이라서. 아이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모습을 보고 싶다. 일 드라마가 보는 것 같아요. 제 집에서 그걸 좀 쓰다 보니까 네. 저희 딸이 10살 우리 예린이가 뭐 일이 생기면 아이고야 이걸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말투를 담더라. 네, 담더라고요. 귀여워. 이제 안 써야 될 것 아빠 말투, 같아요. 엄마 말투. 네, 우리 프로 받침러와 댓글도 그래서 제가 읽었단 말이에요. 네,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거 잘하셨겠네. 뭐. 그 기세를 거짓말. 은근히 자기가 잘했길 바라면서. 블랙볼이 먹다 뱉을 뻔했어. 널 불복. 네, 그죠? 그러면 돌아온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좀 부담이 되네요 오늘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니가 가라 내가 할까님 1번 패널 분들께서 얘기해 주셔서 앞뒤 문맥상 감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안타깝대의 판결도 현실상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쉽지 않은 안타까움 어렵네요. 2번 유교 걸림 의견에 항상 끄덕이는 거 보면 저도 보수의 향기가 저는 근데 보수는 아닌데 아닌데 6.25지만 유교랑 보수는 좀 아니에요. 다르죠. 좀 다르죠. 또 어떤 면에서는 보수인 거죠. 예의 발음이죠. 남녀 예의 칠세 발음. 부동석 이런 거는 보수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전 7세도 같이 7세는 아니에요. 동석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보수야. 그 본인 의견을 지난번에 얘기하는 자체가. 중학생이라 하셨죠. 중학교. 뭐가? 그때 처음 등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중학생 나이 얘기하면서. 네네 맞아요. 네. 네.
7세는 아니다. 당연한 얘기를 결심한 듯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보수예요. 7세는 앉아도 됩니다 이렇게. 아, 진짜. 네. 네. 다음은 팟빵의 반격의 첫걸음님.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 같은 나라들은 담배를 혐오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는 보여주지만 반대로 대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담배 회사들도 담배 사업을 축소하고 대마 사업이나 제약 사업에 투자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앞으로 세계 흡연 트렌드는 대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담배 정도.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대마 해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다른 마약에 비해서 엄청 약하잖아요. 그래서 담배보다 오히려 자기는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가 중독성이? 중독성이든 그 느낌이든 환각 같은 느낌 같은 오히려 건가? 그 좋은 느낌이 네. 자기는 담배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뭐 우리 중에 지금 알면서 모른 척하는 사람 없는 거죠? 무서워. 대마. 본인? 대마. 태국에 이제 막 대마 한다면서요. 그냥 판다면서요. 뭐, 그 그래. 원래도 코아처럼 돼서. 제 주변 분들은 거의 다 미국이나 태국 가서 하시던데. 근데 속인주의라 미국이나 태국 가서 해도 처벌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되죠. 안 들키더라고. 다 빠져나가고 나서 들어와야 되는 방송에서 거 아니에요? 명단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안 돼요. 저희 사무실에 지금 최근 그 마약 사범들 사건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기록상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저는 정말 진짜 너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만연해 있는 점점 그게 그렇구나.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렇죠.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더니 지금 잘 안 되나 보네요 전쟁이. 전쟁으로 잡히신 분들이에요? 친구로까지는 아닌데 뭐가 많아요? 전쟁 같은 펜타닐? 대마? 뭐가 많아요? 필로폰이 아, 필로폰이. 많아요. 너무 센. 너무 많아요. 그거는 예. 필로폰. 야 필로폰 우리나라 퍼지면 정말 근데 요새 화학 진짜 물질. 많다던데? 무슨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마약 텔레그램이 다 문제입니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 근데 그 하시는 거예요? 한동훈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뭐 장관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프로그램에 그 마약 탐지견 관련해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 직업을 체험하는 누구 프로그램? 우리 프로그램에 생방송 투데이에 생투에. 그 직업을 체험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약 관련해서 탐지견 뭐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근데 마약 압수량이 엄청나대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작년 재작년보다 엄청 올랐대요 진짜. 말도 안 돼. 마약 한번 다뤄야겠는데 우리도 한번 본인이 또 집탐으로. 좀 할 수 있겠네. 예, 저희 다음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약 어떻게 실태. 들어오나? 마약의 실태. 너무 알려주면 또 그게 또 문제지. 어떤 경로 범죄 방식.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 이러면 좀 그러겠네. 어떻게 하다가 잡히나 뭐 이런 거. 네. 예, 마지막 키로다님입니다. 성대 건강 미녀 김선재 아나운서님 멋있습니다. 저는 제 덩치에 비해 엄청 성대가 약하거든요. 저랑 정말 비슷한 게 저는 일부러 담배 피우는 동료들을 따라 나가요. 아궁이에서 불 뗄 때 나는 구수한 내음을 가끔 느끼거든요. 이상해. 말보로가 그렇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다행히 아닌 것 같은데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따라 그러시면 안 나가지 돼요. 않아요. 그리고 손절하는 거 보세요. 저 따라 나가지 않고 배신당했어. 구수한 건 말보로가 그렇더라는 얘기만. 자유에 대해 정말 유연한 생각을 가진 김선재 아나운서님의 의견에 많이 공감하네요. 다음 주에 프랑스로 여행 가는 동료에게 야외 테라스 담배 피우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이렇게 근황 전하는 것에도 유익한 게 최종 의견이네요.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이 많이 아픕니다. 거기는. 근데 우리 판결 집탐 얘기 말고 그 앞에 정말 잠깐 했던 담배 얘기도 다 댓글 달아주셨어요. 생각보다 길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어쩌다. 집탐이 뭐였죠? 왜- 쉬운 판결문. 쉬운 판결문. 안타깝게도 원고가 졌습니다. 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이 없네. 나 그것만 근데 여쭤보려고 댓글 하나 더 있던데? 뱃살 마왕님이 그거 관련해서 아 그래요? 댓글 또 있었어요. 들어왔어요. 최근에 올라왔어요. 그 집탐 관련해서 대본에는 없네. 내가 봤거든 어제. 해주세요. 읽어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못 찾아야 돼. 그리고 못 찾는 봤군요. 동안 얘기하면 그 니가 가라님도 그 댓글 단 거나 마찬가지예요. 판결도 안타깝다. 현실상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아, 쉽지 않은 그럼 안타까움. 뱃살 마왕님 댓글 제가 읽을게요. 네. 판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뻔하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판결문에 자신이 없는 거죠. 논리도 부족하고 편견에 가득 찬 판결이 많잖아요. 자신의 판결문을 모두가 보게 되어서 다른 판사들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뻔하죠? 다 나에서 있으셔. 뻔하게 다 이렇게 주문에 안타깝게도 원고가 졌습니다라고 쓰는 거에 대해서 조성환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 네 의견을 우리가 추측을 했는데 예. 그 쉬운 판결문 얘기는 아시죠? 예. 거기 주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피고가 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네가 쓴 거 아니야? 그거 약간 네 말투인데. 안타깝지만 뭐. 안타깝지만. 자, 저도 좀 꼰대인지. 네, 아니면 제가 그거는 너무 아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조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일 거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예. 왜요? 왜요? 이유를 왜 좀 짧게 얘기해봐요. 자신이 없으시죠? 어차피 방송도 안 들었으니까 네. 나랑 같은 얘기인지 뻔하지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을 드는데 뭐 당당하게 예. 하세요.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찬성을 하시든지. 예. 뭐랄까 그것도 어느 정도의 법적 안정성인 것 같은데 예. 판결 주문 자체는 일관적으로 그냥 네. 정해진 룰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저는 이제 한쪽의 감정을 넣으면 안 되니까 판사가. 예. 그것도 맞죠. 피고 그죠? 피고가 피고한테는 졌어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안타깝다는 게 문제. 네, 저는 이제 쉬운 판결문 자체는 뭐 예. 볼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이 좀 문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당시.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오늘 뭐 몰아보게 듣게 해가지고 복습을 하고 네, 다 들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 담배랑 얘기하고 이제 게시판 얘기도 하고. 얘기했으면 다 들은 중요한 거다. 부분들.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사연은 없습니다. 평화로운 한 주인가 네. 보네요. 간만에 없네. 네, 그러게요. 간만에. 최근에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 예. 있었는데. 연초부터 어디로- 송사를 하면 좀 그래요. 새 기운을 받으셔서. 다음 주 이제 설날인데 설날이죠. 다음 주에 또 평화롭게 넘어가야 되니까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혹시 저희 궁금한 게 있으신 설날 분들은 선물이요? 어디? 사연이요? 설날 얘기해요. 네, 저희 메일 주소는 sbs보이스뉴스@gmail.com입니다. 네, 많이 궁금한 것과 소감과 그냥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도 보내주시면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다음 화제의 판결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판결. 매장 주인 속이고 분실물 가져갔다면 대법원 절도 아닌 사기. A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장에서 매장 주인으로부터 이 지갑이 당신께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A씨는 내 것이 맞다면서 지갑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손님이 떨어뜨린 지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은 A씨의 절도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똑같이 벌금 50만 원을 유지하면서도 절도죄는 무죄로 대신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 사실인 사기죄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기죄를 인정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네. 야,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누가요? 그 찰나간의 순간에 A씨, 지갑 A씨? 당신 거예요 했는데 당황도 안 한 것 겁니다. 같아. 저 거예요. 엄청 그냥 근데 나는 이게 어떻게 대단하시네. 사실 지갑을 잃어버린 일이 많잖아요. 많죠. 어떻게 재판까지 간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뭐 CCTV 고소를 한 보고 거예요? 그랬겠죠. 그랬겠죠. 주인이 어. 다른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고 가져갔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랬겠죠. 예. 연기하는 거예요? 제가 연기 늘었네. 제 늘었네. 사담 하나 해도 됩니까? 안 돼요. 자, 하세요. 아니 제가 저번에 어디 취재하러 갔는데 제가 어디 갔냐 카드 지갑 통째로 제가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 길가에 제 명함과 카드 전부 다 6개인가 다 들어있는 지갑인데 너 돈보다 더 짜증나. 근데 제가 그거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그런 데 데 가서 있지. 막 취재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와서 혹시 뭐 잃어버린 거 없어요? 이러셨어요. 어떤 아저씨 남자분이. 제가 너무 바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약간 장난스럽게 말씀하셨네요. 네, 되게 그쪽에서. 그래서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없어요. 막 계속
이름 얘기 안 해요 혹시? 제 이름도 얘기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왜 왜냐면 떠보시지? 그러니까 뭐 진짜 안 잃어버렸는데 가져갈까봐 그분은 그랬대요. 나중에 얘기했는데. 뭐 있을 텐데 계속 막 이러세요 그분이. 그래서 약간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잠깐만요 이러고 가방을 갔는데 제 지갑이 없는 거예요. 혹시 카드 지갑 갖고 계세요 하니까 맞네 막 이러면서 그분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귀여우신 분이네. 그분이 맞네. 그래서 이거를 찾고 싶으면 대단하시다. 어디에 있는 오리 고깃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특이하네. 자기가 이미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멀었어요 거기가? 차 타고 15분 20분. 네네. 그래서 제가 가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대로 주시면서 아이고 이거 없으면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이러면서 귀여우셔. 아저씨 아주머니 약간 그런 우리네 약간 그런 그래서 거기에 느낌이시네요. 제가 갖고 있던 다른 지갑에 현금 다 드리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랬는데 안 받아도 안 된다고 받으시고.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오리 좀 먹고 오지 그랬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이건 좋은 방송, 아름다운 그런 방송. 사담이 있으면 네. 지금 경상도 사투리 쓰는 남성분이잖아요. 미리 그랬던 대본을 거고요. 주란 말이에요. 조변서. 둘이 했으면 얼마나 재밌었어요. 상황극. 틱타카가 돼야 되는데 네. 꽁트. 얼마나 고생했겠노. 뒤에만 똑같아요. 비슷해.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이에요 지금 재현이. 제가 네. 받침로가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활용하시지. 저는 솔직히 나도 저 얘기 들으면서 처음에 네. 그 아저씨 말 들으면서 네. 그분 MBTI가 똑같을 것 같다는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어 내가. 근데 그 누나하고 셋이 만나면 되겠네.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맨날 MBTI 얘기한다 욕 먹을까봐 안 한 거야. 바로 지금 또 결국 했잖아. 결국엔 했어 근데. 하여튼 이 판결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네네. 정하자면 네. 이제 책략절도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그 지갑을 이게 목걸이 가서 이게 주얼리샵에서 보다가 이렇게 반지 같은 거 이런 거 해보고 너무 예쁘다고 해서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해가지고 화장실 가면서 그냥 튀어버린 사건들이 있거든요. 진짜? 요거는 절도지. 절도죄입니다. 네, 요건 또 절도죄고 방금 이 판결은 지갑 당신 거 맞냐 해서 맞다 그래서 받아서 나간 건 사기죄가 된 거죠. 근데 이 주인에 너무 대한 작은 것인가? 사기 왜 절도가 지갑 아니에요? 주인에 대해서는 절도 아니에요? 왜 절도가 아니지? 왜 그러니까 절도가 아니니까? 훔친 거잖아. 어차피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혀도 어차피 다 사기인데 핵심은 이 판결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처분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지갑을 건네준다든지 뭐 돈을 준다든지 재산을 이렇게 넘기는 행위를 유도해서 그 처분 행위를 통하여 재산을 취득하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하면서 뭐 그지 같은 물건을 되게 엄청 좋은 것처럼 거짓말해서 물건을 팔아도 이 매매 계약이라는 게 처분 행위잖아요. 사기죄고 처분 행위가 없으면 이제 절도죄인데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예시는 자기가 이렇게 걸어보더니 그 다음에 잠깐 좀 화장실 좀 하면서 나갔을 때는 주인이 이제 걔가 거짓말을 해서 목걸이를 준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통해서 처분을 유도해야 되는 이게 거죠. 맞다. 네가 가져가라. 너 해라라고 넘겨준 게 아니라. 너 해라. 예. 그냥 속은 거니까. 착용만 해봐라고 한 상태니까 처분행위가 없거든요. 속아서 처분. 아니, 속는 거하고 그러면은 처분행위 인과관계가 있어요. 처분의 유무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네, 하나만 그 좀 더 인과관계 있어요.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 절도 자체는 이제 타인 소유, 타인 점유한 물건을 점유를 배제시키고 취득을 하는데 네. 그 배제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사에 반할 것을 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건 여기 있으면 그대로 내 건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의사에 반해서 그냥 가져가 버리는 그게 절도잖아요. 네. 이 사안은 매장 주인이 지갑을 가지고 있다가 당신께 맞냐? 내 거에 맞다라고 하니까 거짓말하니까 가져가세요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의사에 이루어졌. 의사에 반해서 뺏어간 게 아니라 그냥 받아서 간 거라서 그래서 저는 그렇죠. 궁금한 게 한경은 만약에 그네임이 그 있더라. 주인이 매장 주인이 이거 뭐 누구 씨 거 아니죠? 이랬는데 아니죠. 네 거 아니죠? 했는데 이 사람이 맞아요 이러면서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맞다니까요 이러면서 가져가. 그러면 어떻게 상황? 그럼 절도의 사기야. 한 몇 분 정도 싸웠죠. 실갱이가 한 몇 분 정도 그렇게 오나요? 그것도 결국에는 기망에 해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설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당신께 맞나보대요. 아니 안 됐어. 맞다니까요. 이러면 싹 뺏어서 가져갔어. 그러면 절도겠죠. 그건 절도죠. 그건 절도겠죠. 예.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이라도 줬으면 사기인데 이제 본인 말을 구분할 수 있을 뺏어.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의사에 반할 건데. 그렇죠. 근데 그래도 목걸이는 헷갈려요. 목걸이는 그냥 차본 거고 간 거니까 의사에 안 반한 것 같아서
그거는 사기처럼 생각이 될 수 절도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처분행위가 없어서 속인 거랑 가져가라는 거랑 결합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좀 궁금한 게 2심에서 검사가 주의적 공소사실 절도, 그다음에 예비적 공소사실 사기로 두 개를 같이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검사가 이 사기 예비적 공소사실을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보기엔 절도만 그쵸. 같아서 절도만 했으면 유죄수면 그냥 무죄. 무죄로 끝나요? 무죄죠. 무죄로 끝나죠. 그럼 검사 잘 잘해야죠. 넣네. 오, 그러면 근데 주의적이랑 예비적이랑 너무 동떨어진 걸 넣을 수는 없고 네. 그렇죠. 좀 기초의 동일성이 있는 걸로 해서 네. 그러니까 이건 잘 넣은 거지. 왜냐면 자기도 좀 헷갈리니까 그러면 다시 아차 해서 다시 사기죄로 기소 이렇게 못해요? 중간에 소송 중에 이제 예비적 추가하는 거는 있지만 예. 무죄 받고 같은 나서. 사실로 그렇죠. 가지고는 기초 사실관계 동일하면 네. 또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죄명을 바꿔서 하는 거는 이제 되죠. 뭐지 일사부재리에 반하나요? 예, 그럴 수 더블 있네요. 제파리 맞나요? 영어 맞나요? 그래서. 그러면 궁금했어요. 잘해야겠네. 그러니까 그러면. 잘해야죠. 사람 계속 괴롭히면 안 돼. 다시 불러서 다시 수사해. 이번엔 사기다. 이건 또 안 되죠. 저는 이제 최초에 이제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네. 가장한 분이라고 네. 생각한 게 보통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 이제 당구장 판례라고 해서 당구장에 아까 그 박 기자님처럼 어떤 물건을 놓고 갔을 때 네. 그 일정 공간이 있으면 그 당구장 안에 두고 간 그것도 물건을 있지. 가져가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해서 그냥 그 당구장 주인이 그 지갑이 있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도 당구장 주인의 점유를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모르고 그래서 이제- 쓱 가져가면 점유 이탈물 횡령인데 이건 매장 주인이 찾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 자리에서 질문 받고 바로 제 거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 아닌가. 그게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하철에다 두고 내린 물건이랑 예. 이 고속버스 안에 들고 내린 물건이랑 좀 다르게 다르다. 봤었죠. 네. 지하철은 그냥 그게 전체 점유에 속하지 않아서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고 네. 그다음에 버스는 이제 뭐가 되죠? 횡령죄인가요? 아니면 절도죄죠, 절도죄. 기사의 절도죄 그 뭐 공간을 있으니까 확보하고 있기 절도죄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당구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죄가 될 수도 있는 될 거고 수도 있고. 점유이탈 횡령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것도 궁금했어요. 연예인이 협찬을 받았어, 목걸이를. 그래서 빌려줬어. 그래서 촬영 현장에 갖다 줬어. 그리고 갔어, 그 직원이. 그 다음에 연예인이 이걸 하고 안 돌려줬어. 협찬을 협찬 하고 목걸이를 안 돌려줬어. 그러면은 횡령. 자기한테 이제 자기 점유에 있고 자기 점유에 있고 타인 소유인데 자기 그렇죠. 점유에 있는 예. 상태에서 사기는 왜 아니에요? 반환을 거절하면 이제 횡령이죠. 사- 사기는 왜 절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속여서 처분을 받으면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애초부터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그렇죠. 협찬을 받아서 안 그걸 돌려주면 어떻게 그럼 알았는데. 사기예요. 그걸 그건- 모르잖아요. 그건 뭐 검사가 입증할 수 있는 데까지 입증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재 말대로 애초부터 그런 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횡령이죠. 아, 웬만하면 그래도 그게- 횡령으로 거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무전 취식 사안이 딱 사기인데 처음부터 돈 낼 생각 없이 식사를 하고 돈을 안 내면 사기로 사기죄고. 가는. 근데 그걸 근데-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횡령으로 한다 보통은. 근데 무전취식은 또 재밌는 게 그냥 먹다가 다 먹었어요. 돈 내려고 했더니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나갔어. 이건 무슨 죄일까요? 형법상 이건 사기. 이건 무죄. 경범죄로만 처벌돼요. 예. 왜? 오늘 이거 처음부터- 집중 탐구인가요? 처음부터 아, 나 근데 이거 우리 했던 거 그거 말하면 같은데. 뭐가 달라요? 처음에 돈이 없어서 네. 음식을 공짜로 먹으려고 속여서 주문을 해서 주문을 그렇죠. 받으면 예. 사기인데 그게 사기고. 왜냐하면 속임수랑 처분이랑 결합돼 있잖아요. 네. 근데 먹고 나서 돈이 없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 너 집에 가도 돼라고 처분한 건 아니고 그 부분을 속였으니까 이게 딱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례로 많이 그러면 무전 취직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진술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진술해야 내가 되고 사실은 낼라 했는데 보니까 내가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가 특이하기 때문에 네. 넌 네 주머니에 돈 있는 것도 모르니? 없는 것도 모르니? 하기 때문에 쉽진 않죠. 그렇죠. 오히려 약간 피고인이 입증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경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정말 정신- 놀라운. 근데 이거죠. 만약에 그 현장에서 잡았는데 그만 다시. 카드가 있었어. 아니 이건 너무 재밌네. 카드가 있었어. 이게 정말 그러면 재미난 안 되는 판결이라니까. 거잖아. 예. 아니 그러니까 선제 진짜. 질문은 돈을 안 사기로 내고 인정된 것도 대단한 거. 예. 아니 카드가 있어도 처음부터 계산을 하려고 했는지 안 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갑자기 밥 먹고 나서 계산하기 싫거나 계산할 수 없어서 화장실 가는 것처럼 가버리면 형법상 무죄. 근데 그렇게 되기가 뭐 그렇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나중에 집중 탐구를. 다음에 집중 탐구. 사랑과 우정 사이 대신에 절도와 사기 사이. 적어놔야겠다. 절도보다 뭐. 아, 네.
적고 너무 있어요. 가까운 이게 이제 절도와 사기 사이라고 적으려고 했는데 절도보다 먼이라고 써있어요. 김경호, 김연우가 부르는 거는 이제 조금 네. 여기 네,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 판결도 하나 더 있어서 살펴볼게요. 네. 뒤늦은 상고 이유서 제출로 의뢰인 패소 확정됐다면 건설업체 A사는 건설 하도급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요. 원청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비법무법인을 선임했고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법인 소속 C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A사는 다시 이 법무법인과 구두로 상고심에 관한 위임 계약을 맺고 법무법인도 C 변호사가 계속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변호사는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나서 뒤늦게 소송 위임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래서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패소가 확정된 A사는 이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송에서 비법무법인과 C 변호사가 연대해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뭐 그런 에피소드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그럴 뻔했다든지. 늦게 낸 거? 저는 밤 11시 50분에 법원에 가서 이제 당직실에 낸 적은 아, 있어요. 그래요? 의뢰인이 늦게 와가지고 수시로 당직실에 내죠. 네, 수시로 기한 이게 피들은 피? 아, 피. 날짜를 이게 못 내면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항소장, 상고장은 못 내면 끝나는 거겠죠, 당연히. 네. 그 2주 안에 네. 판결문 받고. 근데 이유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왜 항소를 하냐, 왜 상고를 하냐. 근데 이게 민사 같은 경우는 상고 이유서를 놓치면 그러니까 대법원에 소송 기록 들어갔습니다라는 통지를 받고 2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 그냥 자동 기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형사는 항소 이유서부터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형사는 특히 한 사람 거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아유, 그럼요. 이제 의뢰하고 다 쓰고 했는데 만약에 변호사가 실수로 항소 이유서 기간을 못 내면 그냥 1심이 그대로 확정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이것처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민사 상고 이유서였고 형사는 이제 항소 상고 다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여긴 무슨 쟁점이 있냐면 만약에 그걸 안 낸 거야 열받잖아요 의뢰인이. 맞죠. 너 안 내가지고 내가 졌다. 그랬을 때 만약에 변호사가 냈어도 어차피 질 사건이었다. 그런 쟁점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 염장을 지르네. 염장을 지르지만 근데 네.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항소를 해달라 그래서 하는데 네. 해봐야 이길 가능성이 없는 사건도 있잖아요.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래도 돈을 해야지. 받았는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양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돈을 안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았으면 맞아요.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을 받았잖아. 했어요. 그거를 생각할 여지가 있나?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주면 안 되지.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두 사람 생각했는데. 말이 누군 말이 네. 맞으신 게 특히 선재 아나운서 말처럼 이제 네. 그러면 안 될 사건이라고 안 한다고 했어야지. 안 받아야지. 한다 그래놓고 자기가 놓쳐놓고 이건 어차피 안 될 사건이야. 너무 조금- 기만이에요. 자기 네. 기만. 대신 이제 손해배상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충분히 뒤집을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손해배상이 네. 커지는 거고 네. 여기도 그래서 위자료만 받는 식으로.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이 재판부가 그 원래 사건을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사건을 보고 그럴 필요가 있죠. 이거 해도 뭐 좀 그랬을 것 같으니까 산정할 때 좀 이렇게 한다고 네. 하는 게 음. 좀 그것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어떤 가행위를 했죠. 내야 될 걸 안 냈잖아요. 변호사가. 그다음에 이 당사자가 손해를 봤잖아요. 네. 손해 액수는 항상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무조건 손해배상해야 돼요. 이게 위자료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오히려 뒤집을 가능성이 있으면 손해 액수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하정 기자 말이 그거죠. 마치 그 안에서 액자식 구성처럼 또다시 네. 그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고. 그 소송 기록을 다 받아가지고 다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니 소송 기록 받아볼 수 있죠. 제 어느 정도는. 생각에는 근데 네. 제가 이 그 법무법인의 이 변호사였고 피고로서 이 소송이 들어갔다고 하면 네. 피고로서 변호사로서 이 지금 내용 자체에서 그 상고에서도 좀 늦게 제출했다고 내용이 나오고 일단 써놓은 상태인데 기한만 못 지킨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다 써놨고 이런 내용을 주장할 거라고 해서
저희 측 증거로서 이미 이 재판부에 냈을 수도 있어요. 냈겠죠. 기록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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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판단해달라, 참작해달라고. 예, 그래서 냈을 변호사 것 입장에서는 같아요. 예. 이러이러해서 네. 더군다나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변호사 편들려는 게 아니고요. 기한만 아니. 이게 지금 상고 이유서니까 네.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아, 그러니까 2심이 법적인 판단을 그르치지 않고서는 이기가 네, 좀 네. 어려워요. 네. 물론 아주 예외도 있어요. 뭐 증거를 개떡같이 판단했으면 네. 사실관계를 바꿔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2심의 법적 판단이 그렇죠. 잘못돼야 되는데 법적 판단은 대법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적 판단은 그 사건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도 2심 판결문이 이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뭐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사실 뒤집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 없다고까지 단정은 못하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피해자는 그 금액이 좀 깎이는 거죠, 사실. 이미 항소심에서 이미 전부 패소한 사건에서 네. 상고심을 갔는데 상고유서 제출 기한을 놓쳐서 그 다음 날 내거나 좀 실수를 한 그런 부분이라서 네. 준비되어 있던 거랑 기존의 기록들은 다 제출했을 걸로 보여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그건 말이 진짜 맞습니다. 저희 그 법률사무소 여직원들이 뭐 제일 중요한 그 소양이 이제 기한 준수인데 예, 정말 일정 변호사들 일정 체크 그 일정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하신 항고장 제출, 항소장 제출, 상고유서 제출 기한 지키는 거거든요. 네, 네. 남직원들은 이제 왔다 갔다 예. 하고 여직원들은 딱 그거 일정 정리해가지고 딱 알려주고 딱 내면 이제 보통 예. 남직원 여직원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판사 입장이에요. 이거를 대법원 판사야. 대법원 판사 아니면 이 손해배상 사건 아니면은 대법원. 안 낸 거. 근데 이게 대법관 김선재. 이거를 보려고 하고 있었어. 근데 보려고. 이런 사유로 안 기한을 왔어. 못 지켜서 안 돼. 그럼 봐요, 안 봐요? 안 보고 바로 기각하겠지? 당연히 그쵸. 안 보죠.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심리 불속한 그게 실제 이름이 어. 심리 불속행 기각이에요. 어. 우리가 안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좋은 거 아닌가요? 뭐가 어떤 게 대법원 일을 할 입장에서 좋다고. 뻔했는데 대법원은 제가 제가 뭐 법관이라면 이런 관점. 오히려 좋아. 아니면 대법원 사건이 너무 많아서 지금 네, 네. 상고제도 어. 개혁이 지금 수십 년째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너무 너무 바쁜데. 사건이 많아가지고 너무 바쁜데 이런 게 하나가 이런 사유로 은근히 많아요. 기각이 되게 돼. 그러면은 오히려 좋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상고 이유서를 제때 냈는데 이게 뭐 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또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 읽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 약간 게이트에서 입밴을 당하는 입밴이라는 용어가 좀 그러네요. 어쨌든 입국 컷을 당하는 거죠. 당하는 사람은 속상하겠네요. 그러니까. 왜 이유도 모르고 제가 그냥 이 판결문을 보면서 처음 한 줄 쓴 게 이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변호사. 그렇죠. 이제 이거 할 말이 변호사는 없죠. 할 기한 말이 지키는 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안 돼요. 저도 이거는 솔직히 예전에 그 막 임박해 있는 사건일 때 맞아요. 이런 게 있으면 밤 근데 자다가도 벌떡 나 지금 일어나거든요. 에피소드 내가 계산 유도하려고 잘못한 게 아닌가? 에피소드 유도하려고 가져온 사건이야. 에피소드 좀 풀어봐. 자다 벌떡 일어난다 끝이에요. 자다 벌떡 일어나면서 네. 혹시 체크했냐?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11시쯤에 다시 체크됐는지 나의 사건 검색을 보면서 잘 들어갔나라고 깜짝깜짝 놀라죠. 깜짝 직원들은 놀랍니다. 이게 거의 해고 사유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밑에 그럼요. 직원들. 예. 엄청 큰 사건인데 뭐 기회를 놓죠. 근데 아무리 직원이 그 잘못을 해도 의뢰인한테는 변호사가 책임져야죠. 1,500만 원이던데. 이런 걸 근처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본인이 겪으셨다던가?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한 적이 있죠 저희 사무실에서. 당한 적이 있다고요? 이 뭘 당해요? 당했다는 그 게 직원이 안 챙겨서 항소가 잘 안 들어가서 네. 그 사무실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의뢰인분한테 한번 들어오고 막 해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근데 그 직원은 아직 안 해요? 아니 그런 게 저도 근처에서 봤는데 그냥 아주 그거를 나이 좀 있으신 그 담당하는 변호사님이 진짜 멋지게 커버를 직원이 진짜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죠, 직원 잘릴 그렇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렇죠. 그 내가 되게 존경하는 변호사님이거든요.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더니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거를 뭐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뭐야 그랬더니 의뢰인도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뒤집힐 거라는. 물론 당연히 돈 돌려주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수습이 된 적도 있죠. 그렇죠. 예. 한 번 봤어요 제가. 의뢰인이 다 뭐 이해해 준다면야 뭐 그거는. 그쵸. 네. 웬만하면 이해 못할 것 의뢰인과의 같아요. 신뢰가 맞죠. 있어야 나 이해 됩니다. 못할 예. 특이한 경우죠. 이해 여튼 못하죠. 해보고 안 되는 거랑 안 해보고 안 되는 거랑 다르. 입이 10개라. 이제 할 말이 거기서 좀 얍삽하게 나오는 거는 이미 놓쳤는데 이제 의뢰인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이 좀 어렵지 않을까 변호사가. 아니 그거는 안 하는 힘만 못한 말이에요. 얍삽하게. 그냥 사과하는 게 나아. 그래서 설득하고 네 그럼 안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휴
돌아서서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진짜 속이는 거잖아요. 그 사기죄죠. 그래, 그거 진짜 속이는 거다. 네네, 그러면 안 되죠. 아찔하네요. 아찔합니다. 진짜. 네, 아주 흥미로운 두 개 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 정도로 다루거나 할 수 그렇죠. 있는 이야기가 많은 판결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아주 흥미롭네요. 흥미로운 판결. 저랑 똑같아요. 저도 딱 선정하면서 네. 에이 뭐 하다가 이 얘기를 하자 선정하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뭐 변호사가 실수해서 배상하는 판결 했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또 하다가 근데 이유서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별로 판결이 없었어요 실제로. 네. 당직실 뛰어가는 얘기 재밌네요. 뭔가.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집중탐구 순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탐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한 12시간 정도 이어졌는데요.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라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 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거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것이 판단되는 기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혐의가 뭔지 발음이 너무 어려워. 제3자 뇌물죄가 어떨 때 적용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왜 발음이 어려워요? 제3자 계속 이렇게 돼서. 제3자처럼 돼서. 제3자 뇌물죄잖아요. 왕밤빵 한번 하고 갑시다. 왕밤빵. 2번 빨리. 왕밤빵. 선재님 해보세요. 못해요, 저. 나도 안 할 걸. 그러니까 그랬어야죠. 아무튼 제3자 뇌물죄는 보면 그냥 뇌물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부터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수뢰, 사전 수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형법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그리고 130조가 제3자 뇌물 제공이죠. 네, 거기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면 이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 받지 않아도 다 처벌이 되는데 네. 일반적인 보통 이제 직접 수뢰죄라고 하죠. 직접 수뢰죄는 자기가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걸 말하고 그럼 자기한테 달라고 요구하거나 근데 제3자 뇌물 제공은 제3자에게 주게끔 하거나 이제 약속을 하는 건데 네. 차이가 있죠. 두 조문의 형량은 똑같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데 부정한 청탁이란 말이 부정한 청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뇌물을 주는 거를 똑같이 자기가 받는 거랑 똑같이 처벌하려면 반드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서 그게 핵심입니다. 이 두 범죄의 차이는. 네. 그럼 여기서의 제3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은 뭐죠? 공무원 또는 중재인. 제가 중재인이에요. 제가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제 중재인 자격이 있어서 제가 중재하는 중재 사건 사람이. 관련해서 뭘 받으면 제가 뇌물죄라서 공무원 뇌물 받은 거랑 똑같이 처벌받아요. 엄청 강력하게 처벌받아요. 그러면은 그렇군요. 공무원도 아니고 중재인도 아니면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29조 2항을 아까 그냥 관련 없을 것 같아서 안 읽었지만 공무원이 될 자가 라고 해서 이제 아직 공무원 되기 전이어도 사전 수뢰 되려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특가법에 보면 이 신분을 조금 넓히고 있습니다. 공무원 외에 다른 것까지 뭐 참고로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인들끼리 돈을 이렇게 해주고 잘 봐주세요는 뭘까요? 그게 바로 알선수재. 네, 뭐 비슷한데요. 배임 증제, 배임 수재 맞나요? 맞구나. 정확하게 이름이 하여튼 그 일반 사기업에서 네. 아니면 뭐 이거 채택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주고 사실 그건 너무 많이 있는 일이죠. 그런 거는. 근데 다 있지 않나요? 모든 사기업에 거의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나? 그 배임 수재.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재가 더 어떤 자료 내가 교재래 또 강사라고 어떤 부품이 더 좋을 수 있는데 네. 공정하게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많죠. 네. 돈 먹고 이제 입찰 뭐 해주고 하면은 그거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죠. 네.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건 아니고 공무원이 훨씬 더 범죄가 크죠. 네. 그럼 이 제3자 뇌물죄에서 제3자는 반드시 공무원이랑
막 친분이 있거나 막 이런 제3자의 필요는 없는 거죠. 아예 모르는 사이여도 되고. 그쵸. 아예 모르는 사이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요? 만약에 그 공무원의 심부름꾼이나 이런 건 어떨 것 같아요? 심부름꾼한테 줬어요. 받아오라고. 그건 당연히 직접 뇌물죄겠죠. 아, 근데 더 나아가서 자기 배우자한테 줬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남성 공무원인데 네, 우리 아내한테 저기 명품 하나 사달라. 그러니까 이 남성이 할 건 아니야 전혀. 네, 네. 아니면 우리 아들한테 자동차 한 대 사달라. 음. 요거 다 직접 뇌물죄입니다. 아, 같이 보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건 직접 뇌물죄이기 때문에 이 제3자 뇌물죄는 특이한 사건 중에 절에다가 시주를 좀 해달라. 내가 너한테 허가를 해줄 테니까 공무원이 절에다가 시주를 해달라. 내가 불교 신자야. 정말 남인데 해달라는. 그래서 형법학에서는 고아원에 기부를 해도 제3자 뇌물죄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일이어도 네, 그렇죠. 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 국민이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인허가권이에요. 네. 근데 그 인허가권은 요건을 갖추고 뭐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 공무원이 너무 마음이 훈훈한 사람이야. 너무 기부를 하고 싶어서 기부천사야. 근데 자기가 돈이 모자라. 내 돈으로 기부 안 해? 그래서 야 네가 그 고아원에 내주면 내가 이거 허가 내줄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그 뭡니까 인허가권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인허가권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죄 핵심은 어떤 그 뭐랄까 공공 업무나 공무에 관한 불가 매수성이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 이거 완전히 더러운 거다. 이건 처벌해야 된다는 공무원의 어떤 걸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렇죠. 직무행위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면은 형태가 약간 돼버리니까. 과정의 공정성을 되게 중시하는 법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냥 매수하는 것 자체가 예. 우리가 돈 주고 사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매매도 처벌하는 게 성관계가 나쁜 건 아닌데 돈으로 사니까 처벌이 되는 것처럼. 예. 근데 이건 뭐 더 심한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그렇게 여하튼 좋은 결과 뭐 고아원에 기부를 한다거나 이럴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형량의 차이는 나요? 만약에 재판 가면? 글쎄요, 뭐 어느 정도는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양형 기준표는 사실 못 봤는데 자기가 착복해가지고 지가 쓰는 거가 아니라 딴 데 기부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형량은 똑같이 돼 있어요. 자기가 받든 고아원에 보내든. 그러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나오는 판결에서 네. 저는 그리고 진짜 형량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고아원에 보내고 할 때는 부정한 청탁과의 대가가 없으면 아예 무죄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일단 나뉘는 거고, 그게 있게 되면은 이제 그래도 본인이 받은 거하고는 좀 다르게 처벌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실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는 사실 뭐 지금 밝혀진 게 많이 없어서 지금 또 수사 중이니까. 네, 우리가 무슨 비호하거나 무슨 반대로 얘기하거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지난번에 김의겸 대변인이 예전에 언제지 한두 달 전인가 돈을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은 게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수사를 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 번도 좋은 받지 결과를 않았네. 나왔어도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것도 네. 이제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주장을 하는 거는 성남 시민을 위한 거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느냐? 이제 곧 주제로 나오겠지만 이 돈을 성남 FC에 넣은 거랑 그 두산이나 이런 데가 인허가를 받은 게 상관이 없다. 대가 그렇죠. 그 부정한 네. 청탁이 그렇죠.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내가 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힌트를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계속 이런 식의 비슷한 금액의 어떤 후원이 있었다든지. 아, 이거는 이대로 돌아간 거고 이건 늘 하던 후원이고 뭐 이런 그치. 식으로. 예, 왜냐하면 인허가 뭐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허가 네, 요건 네. 있으면 내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금액이 이례적이거나 예. 뭐 이렇게 되면은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상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나 한 장도 안 받아. 아니, 나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민주당 직접 받은 게 쪽에서 없다. 민주당 예. 쪽에서. 그거는 예. 알면서 약간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거나 그쵸. 아니면 모르는 거죠. 뭘 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뇌물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그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그렇죠. 이- 지금 제가 이제 그 정 변호사님 말씀에 약간 뭐 정정이랄까 약간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원래 이제 정정하려고 그러지 마. 제3자 뇌물수수죄의 그 학설 논의가 이제 예, 제3자에 대한 뇌물 공여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대한 수뢰가 되는 경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이 가족을 시켜서 수뢰하는 경우는
용어적으로는 그 직접 수뢰라기보다는 간접 수뢰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네요. 용어는 이 학설상 용어는 영어는 간접 수뢰여가지고 네. 제3자 뇌물수수죄가 간접 수뢰를 지칭하는 건지 아니 간접 수뢰와는 엄격하게 정말 우리 가족이 아닌 정말 모르는 제3자에게 받은 경우도 처벌하는 맞습니다. 건지 어. 그 논의가 있어가지고 아, 그렇게까지 가요? 다만 이제 저는 그 얘기예요. 그 가족이나 이렇게 통해서 받으면은 130조가 아니라 129조 1항으로 처벌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약간 결국에는 일반 직접 수뢰가 되는 거고요. 청취자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수뢰죄를 예. 제3자 뇌물죄랑 반대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예.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가족이 받거나 하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통해서 받는 걸 이론상 간접 수뢰죄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니까 예, 예. 그걸 한번 제가 직접 말씀드리- 수뢰죄라는 말이 조금 뭐 예. 학설적으로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만약에 실제 재판까지 가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얘기만 제3자 뇌물수가 이제 간접 수뢰로 약간 해석을 좀 더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측근이 뭔가를 받았고 그게 전달되거나 이런 부분이 더 입증이 돼야 되거나 하겠지만 그게 정설이 아니고 아예 간접 수뢰를 제3자 뇌물로 안 보고 이제 엄격하게 구비를 하니까 제3자가 그 이익금을 받기만 하면 이 제가 성립한다고 봤을 때는 이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지가 충분히 있다. 네. 뭐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실제 사건으로 가면 안 봐도 뻔한 부분이 그걸 가지고 아마 양쪽에서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성남 FC에 준 거고 이게 사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주머니로 돈이 들어간 걸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예. 제3자 뇌물. 거기까지는 갈 예, 필요도 예. 없는 거네. 네, 그래서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는 서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성남 FC 후원한 거하고 그쪽에서 인허가 한 게 지금 시기가 비슷하게 나오고 네. 뭐 이따 기자님도 얘기하겠지만 공문이 있고 공문상의 그런 이런 표현이 부분들이 그래도 이거랑 이거는 별개다. 아니 이쪽으로 근데 가야죠.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인데 네.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왜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본인은 조사를 받을 때 뭐라고 했는지는 뭐 제가 사실 정확히 알 모르죠. 수 없지만 아 이게 여튼 측근들이 뭐 얘기를 하는 민주당에서 건가요? 얘기하고 뭐 이런 받은 게 없다 것들이니까. 사실 이런 얘기 할 네.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근데 뭐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정치하고 법하고는 다르니까 네네. 일단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뻔히 알면서 이제 법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거를 뭐 어떤 너무 정치적 발화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굴하다 이러면은 뭐 욕을 하겠지만 뭐 완전히 벗어난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정확한 우리는 법률 방송이니까 법적으로 뭐가 정확한지 얘기는 그리고 저는 변호사- 오히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대로 예를 들면 아까 뭐 고아원에 기부한 걸 예로 들면은 국민들 중 다수는 예를 들면은 실제 뭐 이게 그치. 제3자 뇌물죄라고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야 그래도 고아원에 기부했고 내가 받을 거 그쵸. 괜찮은 거 아니야? 사실 이거를 그럴 수 이런 있는 효과가 예, 있을 수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정치적인 그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모를 리가 욕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혐의 자체는 뭐 2018년에 이게 시작된 사건이더라고. 이번에 알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오래됐다는 5년 걸. 됐네 5년. 당시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두산그룹 등의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에 성남FC의 광고비 명목 등으로 160억 정도를 지원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발을 했고요. 경찰, 검찰 단계에서 계속 수사가 있었고 그 사이에도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건 다 이제 뭐 다음에 뭐 다른 상황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경찰은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이게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송치를 한 상태고요. 검찰은 그 뒤에 다른 기업도 다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두산건설에서 이제 한 50억 정도의 광고 후원금을 성남FC가 받았는데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갖고 있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성남시가 변경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후원금을 유치하게 한 거 아니냐. 이게 대가, 그 부정한 청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기도 했던 건데 SBS에서 공문이 있었다고 해요. 보면은 뭐 병원 부지 용도 변경에 따라서 뭐 이런 검토 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기타 사업 계획의 방향성이 뭐 두산 계열사 사옥을 신축할 때 뭐 1층 일부를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거나 뭐 성남 FC에 후원하는 방법 등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뭐 검토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2014년에 보낸 공문이고 이게
1. 귀시의 무공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뭐 이렇게 하는데 3번이 용도 변경 검토 좀 해달라. 네. 4번이 이제 성남 FC 후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귀시와 협의하여 적극적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번이고 4번이네요. 네. 그래서 조금 검찰에서는 이거를 대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1월 10일에 소환 조사를 한 거고요. 결국 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이제 이 두 개가 연관이 돼 있는 건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한번 어떻게 어느 정도로 판단을 했는지를 위해서 한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와봤는데 먼저 하나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건입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오랜만에 듣는 분이죠. 신정아 씨, 그 학력 위조로 세상을 뒤흔든 정말 그때 신정아 난리 교수라고 됐었죠 당시에. 근데 이게 당시의 공소 사실 중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았던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공소 사실은 이 신정아 입죄를 강화하게 할 목적으로 변양균 실장이 여러 기업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해서 그 미술관에 협찬할 것을 요구하고 에휴. 신정아 씨한테 이걸 알려주고 신정아 씨는 그 기업 관계자들을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후원금을 유치를 하고 이런 식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이제 본 건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어떻게 판단을 한 거냐면 한 기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판결 이 기업이 10여 개가 있어가지고 기업마다 판단이 다 다른데 결국 다 최종 무죄인데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한 기업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적 자금이 투입돼 있어서 이제 국가가 좀 관리를 하는 현안이 있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변양균 실장이 기획예산처 차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관리 감독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근데 변양균 실장이 이 회사 사장에게 협찬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 회사가 자기들끼리 내부 논의를 한 다음에 3억 600만 원을 이 미술관에 줬어요. 근데 결국 무죄가 났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금액이 큰데. 판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변양균 실장이 이 사장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 미술관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 있으면 도와줘라. 라고 말을 했다고 판단을 했고 이 회사 사장은 아, 곤란한데. 라고 하진 않았나요? 네. 네. 회사 측에서는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데 뭘 도와달라고 하는지 알아봐라 라고 지시를 내부적으로 하면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해서 협찬금을 보냈다라고 한 거죠. 도움. 그래서 헬프. 판결에서 결론은 이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의 결론은 변양균 실장이 단순히 어떤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업이 이제 예술을 측면을 좀 합정의 지원하고 이런 메세나 것들 폴리스. 갑자기 니 오늘 몇 세나 됐나? 죄송합니다. 도와줄 수 협찬 있으면 요청에 도와줘라. 올해? 기업들이 응한 행위를 가지고 묵시적으로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대가로서 하는 거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기업 사장이 아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좀 그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는 걸 인지하고 예를 들면 전달하고 그럼 변양균 실장이 그럼 여기 미술관에 약간 지원해주면 그거 뭐 그거를 검토해볼게 해결해준다. 약간 이런 게 없었던 확인이 안 이게 됐던 바로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제3자 뇌물 구조인데 네. 서로 대가관계 없다고 본 거죠. 네. 굉장히 까다롭게 번 거네요. 어떻게 그래도 보면. 제3자 뇌물이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가족이나 이게 우리가 생활 이익을 같이 한단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줬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근데 이 정도 관계면 그냥 뇌물죄죠. 네. 변양균 신정아 정도의 관계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도 관계 잘 모르는데 두 분 관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죠. 거의 당연히. 뭐 엄청나게 아내가 아니어도 네. 아니, 이런 건 있어요. 채권 내 채권자. 네. 내가 이 사람한테 뭐 해줘야 돼. 아, 그러면은 이제 또 뇌물죄가 되거든요. 네. 직접 뇌물죄라고 말을 못 하겠네. 어쨌든 그 단순 뇌물죄라 그래요. 그럼 되는 거지. 경제 공동체. 아주 지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정이 안 된 경우인 거죠.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 뇌물 부분은 무죄가 났고 기업 관계자들이 일상의 모든 현안에 관해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그렇죠. 후원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는 좀 부족하다.
어떤 딱 특정하게 이걸 대가로 뭔가를 주고 받고 이런 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현안이 특정이 돼야지. 특정이 예. 돼야 되는구나. 조심할 거는 이제 공무원이 직접 받았을 때는 전혀 특정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여부는 필요 그러면 없으니까. 약간 두루뭉술하게 우리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안 그런 거는 된다는 제3자 거네요. 뇌물죄는 안 되는 거죠. 되죠. 예. 그냥 받는 어. 단순수뢰죄는 되고요. 그냥 우리 관계를 좋게 그냥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하고 줘도 공무원이 받으면은 뇌물죄. 그렇죠. 근데 제3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뭔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네. 그럼요. 네. 근데 청탁이 그러면은 사실 특정돼요. 이재명 대표 건에서도 그게 좀 핵심적인 게 될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수특기 재판 하나가 과정에서? 아니라 저는 그게 거의 유일한 핵심이라고 오히려 보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내가 뭘 예.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얘기할 게 그렇죠. 아니에요. 좋은 결과냐 아니냐 사실 네. 이것보다는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는 특정이 되냐 안 되냐 네, 이게 더 그렇죠. 크겠네요. 제 생각에는 어.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 재판할 때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본인도 변호사인데 그리고 음. 변호사도 그렇게 오래 정치하고 뭐 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아니, 유능한 선임을 변호사를 하겠죠, 해서 변호사를. 예, 바쁘고 그렇죠, 본인도 당연히. 바쁘고 유능한 변호사를 해서 그 부분을 다투겠죠. 당연히 그 부분을 다툴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풀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푸는 거고 물론 그 얘기도 들어갈 거예요. 이게 성남시의 공공의 이익이 됐다는 얘기도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거는 사실- 양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양형 때문이고 이미 그건 작년 유무죄입니다. 8월 SNS에서도 뭐 성남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지금 네네.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도 덧붙이겠죠. 근데 그 얘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네. 두 번째 그리고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은 그 유명한 우리 최종 의견에서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국정농단 아. 사건입니다. 말이 또 몇 마리가 네. 말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확인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대모사. 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제 유죄가 나왔었던 건데요. 네. 그 당시에 최순실 씨 주도로 설립된 K스포츠 재단이 제3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롯데에서 이 재단에 70억을 지원을 했고요. 이후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케이. 유죄로 인정이 된 건데요. 이건 구체적이긴 하네. 구체적이고 그래서 그 부분의 판결문을 보면 면담을 통해서 재단에 대한 이 지원 요구가 롯데그룹의 중요한 현안인 신규 특허 방안의 추진에 따른 땡땡땡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된 직무집행 대가의 교부임을 인식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지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롯데그룹도 이 전 대통령의 요구가 이 대가의 교부에 대한 요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70억을 지원했다고 판단.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알고 했다는 알았냐 거죠, 몰랐냐도 서로 다. 중요하네 그러면. 아 그럼요. 이게 양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양해가 양해.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함 뭐 이런 거거든요. 아, 우리는 보통 이제 너그럽다 이럴 때도 많이 쓰는데 서로 상황을 잘 알고 이해했다.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고. 이심전심.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어.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분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왜 뇌물이 되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거 안 이야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안 중요하고 결국은 포인트는 돈을 준 것과 그 사람이 따낸 것, 받은 것. 구체적이냐 어. 그리고 알았냐 몰랐냐. 그렇죠. 서로가 알고 있었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기록을 다 본 사람 입장으로서 그 안종범 수첩에 당시 안종범 수첩에 그 그래 수첩이 있었어. 이분이 거의 한 명씩 독대를 다 하셨는데 네. 그 안종범 씨가 수첩에 그날 있었던 그래 일이 다 기록을 다 기록이 남겼죠. 돼서 그래. 그것 때문에. 네, 마주보고 있었던 어떤 현안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숫자가 적혀 있고 그 금액이 적혀 있으니까. 적혀 있고 예. 아이고. 이거 얼마? 예. 약간 메뉴판 같은 느낌이 되네요. 이게 이거 되게 하려면 얼마 이 이런 수첩이 없었다면은 이벤트 할인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수첩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였겠죠. 예, 그 수첩 들이밀면서 정신무시 하니까 다만 모든 걸 수첩이 다. 없는 사건이어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도 판단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원이 있었는가 그간 금액이 얼마였는가 여러 가지를 보겠죠. 서로 간의 관계랑 또 뭐 광고비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럼 수첩에 인맥 관리 뭐 이렇게 쓰여 있으면 그러면 인맥 관리 빼박이죠. 두루뭉술하게 두루뭉술하게 아니, 두루뭉술하잖아 인맥 관리. 인맥 관리라고 하고 뭐 그냥 어떻게 다 뭐 잘 이렇게? 봐주세요 이런 아. 느낌으로 아, 네. 돈이 들어 있고 돈이 뭐 금액이 3억 써있고. 예를 들면 뭐 3월 31일 3억 일단 좀 부럽다. 3억 잘 지내봅시다. 뭐 이렇게 씁니다.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없지만 잘 지내봅시다. 가정을 해보는 근데 거죠. 그런 그냥 만약에 이 제3자 뇌물 말고 그냥 공무원한테 지금 당장의 현안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건설과 공무원이고 내 나는 말, 건설 내 말이 이거야. 업자인데 그냥
아유 뭐 이러면서 사과 박스에 막 그래. 선물로 뇌물죄, 줬어요. 뇌물죄. 그 추석에. 인맥 관리잖아요. 그게 청탁 부분이 아니라 직무 네. 관련성으로 봐야 될 텐데. 아, 그래요? 직무 관련성은 좀 넓게 보고 네. 지금 당장 맡고 있는 구체적인 직무 외에도 네. 추상적인 직무 범위도 포함시켜서 좀 넓게 네. 보기 때문에 네, 그럼 그거 뇌물 당연히 될 뇌물죄. 가능성이 되죠. 그거는 근데 공무원이 받은 문제는- 거니까. 문제는 네. 제3자 뇌물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3자 뇌물죄 이렇게 하면 제3자 뇌물죄는 아니죠. 단순 수뢰 본인이 그냥 받은 거잖아요. 제3자 뇌물죄는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는 무죄가 나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거를 검찰이 입증 못하면 무죄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제3자 뇌물죄 그 제3자성을 그 아까 말씀드린 약간 네. 가족이나 뭐 가까운 사람들이 받으면 직접 수뢰죄로 가고 네, 네. 단순 수뢰죄로 가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 제3자일 경우에 그걸 따져보는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그 최소한 씨랑 최소한 두 분이 뭐 제3자로 느껴지지 않는 엄청난 그 경제 공동체? 공동체로 다들 인식을 해서 네, 그런 네. 문제는 크게 논의가 안 됐던 아참 것 아까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3자를 오히려 몰라야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제가 과장법이고요. 알겠죠 서로. 이해하셨겠죠. 알죠. 예. 피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 정도를. 친한 사이인데 경제적 공동체일 필요가 없다고요. 경제적 공동체면 오히려 단순 경제 수뢰죄. 공동체 이쪽에서 역시 단순 수뢰죄. 그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 맞아요. 우리 그때 얘기했어요. 경제 공동체 이 되냐. 단어가 제가 아까 생활이익이라고 말한 게 그거죠. 그렇죠. 네. 공동체인. 저는 이 사건에서 제일 궁금한 게 두 개인데 하나는 검찰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당 대표잖아요. 네. 당 대표인데 이렇게까지 할 만큼 자신이 있는 건가? 지금 외부에 공개된 거는 그 공문?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공문 정도면은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그 외에도 뭐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더 없는데 이렇게 한 건지가 좀 궁금하고 네. 두 번째는 그 공문이 좀 궁금한 게 네. 법률 검토를 안 하나? 공문을 그렇게 보내면 3번이 지금 뭐 자기들이 바라는 용도 변경을 쓰고 4번에다가 성남 FC 후원하겠다고 하면 공문을 좀 따로 보내지. 아니 같은 근데- 날 보내도 오전에 보내고 오후에 농담이 아니라 훨씬 나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시기가 언제 공문 공문을 2014년이요. 14년? 네. 근데 공문 한 나기 개에다가 전이죠. 공문 한 개에다가 왜 그걸 같이 써서 내는지는 법률 검토 안 하나? 그 저기 두산은 아니면은 약간 두산 이런 법무팀 좀 가봐야겠네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정농단 이런 거 다 하기 이전 아니에요? 사실 나기 국정농단 때 전이죠. 국정농단 때 사실은 제3자 그게 뇌물죄가 많이 되게 커졌으니까. 화제가 그래서 됐었잖아요. 아니 그래도 변호사님들이 알지 않았을까? 두산 정도면은 15년도. 나보다는 훌륭한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왜 그걸 물론 내가 이렇게 되면 또 너무 저격이 되나? 그런 걸 검토를 안 하나? 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근데 저는 그게 또 궁금한 게 성남 FC를 잘 모르니까 네. 성남 FC 소속이 뭐 어때서 이 후원을 결국에는 기부 취납을 15%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10%로 줄이면서 상 똑같은 그 금액을 FC를 후원하게 했다. 그게 어떤 개념인지를 아직도 잘 안 잡혀가지고. 근데 이제 이쪽 주장은 아니면 이게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다. 성남 FC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단 조금 재정이 그랬고 많이 안 시장이 좋았고. 구단주고 시장이고 단주. 시민 구단인 거죠.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사라질 위기에 이 시민 구단이 당장 사라질 위기에 있으니까 그때 그걸 당시에서?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었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요즘 이게 법적인 내용을 떠나서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미 무혐의로 끝난 거를 검찰이 찾아냈다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불송치 결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처음 봤을 땐 잘 몰라가지고 그때 하정 기자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네. 저희도 이제 형사 사건 하다가 경찰에서 불송치 나면 와 이러잖아요. 피의자 쪽이면 그러면 약간 의뢰인한테는 이제 이게 무혐의에 가까운 건 맞거든요, 사실. 불송치가. 네. 왜냐면 검찰로 안 보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검찰이 불송치 결정이면 못 보는데 이거를 다시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네. 검찰이 보고 이게 불송치 할 만하네라고 하면은 넘어가는 거고 끝나는 아니면은 거고. 네. 보안 수사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네.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원래는 무조건 보내고 그렇죠. 검찰이 무혐의랑 결정을 하는 결정을 거죠. 했었는데. 요거는 추이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이거는 처음에 이제 분당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말씀하신 불송치를 했는데 고발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제기를 하였고 그래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라고 다시 했어요. 그래서 분당 경찰서가
그러니까 경찰 내에서 보기에 여기서 불송치로 끝냈는데 여기서 또 하기 좀 그런 게 있으니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또 옮겼어. 하라고 옮겨서 했고 거기서 더 조사를 하다 보니 추가로 우리가 또 파악한 게 있네요 하면서 두산건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 나머지는 불송치 이렇게 사건을 이제 검찰이 다 받았죠. 이제 검찰이 이제 두산건설도 보고 이제 나름의 조사를 해서 다시 압수수색을 더 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불송치한 부분도 압수수색을 한 건 맞죠? 네. 검찰이. 네네네. 그건 검찰 입장에서는 거기가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는 거겠죠. 영장이 발부받아서 이렇게 한 걸 그리고 보면. 이제 뭐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뭐 불필요한 압수수색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내는 뭐 먼지털이식이다 뭐 이렇게 먼지털이식. 볼 수도 궁금한 있겠죠. 게 이제 네. 현실적으로 아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네. 의뢰인 입장에서는 피의자는 좋아하죠. 근데 이런 거죠. 보통 다른 건들도 네.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이렇게 검찰에서 들여다보는 게 많은가 아닌가. 요즘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검찰 판단도 못 받아봤다라는 그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 혹은 고발인 못 받아봤다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고 자기가 그 사건이 중요하고 경찰이 그렇게 처리한 게 의심스럽다든지 그러면 불만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건 당연한 권리죠. 원래 옛날에는 당연히 검찰이 보는 건데 이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검수한 박도 다뤘지만 저는 이렇게 바뀐 것 자체에 엄청 반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그 경우가 이해하는 경우가 엄청 많죠.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약자들, 범죄 피해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이해하고 오고 또 이해하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그 과정이 오히려 그렇죠. 차라리 검찰에서 그냥 무혐의를 해버리면 물론 그것도 예전에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까지는 뭐 많이들 안 하니까. 그러면 흔하지 않은 일은 아니라는 거네요. 이렇게 다시 검찰로 넘어가는 그렇죠. 그리고 게. 이거는 정치인의 어떤 사건이고 유죄냐 무죄냐 만약에 이게 혐의가 있다면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고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의를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다 끝났는데 예를 들면 뭐 확정이 된 걸 가지고 막 다시 뭐 파헤친다. 이렇게 한다기보다 절차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대로 네.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네네. 민주당- 불송치 나왔을 때 이의제기 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그렇죠. 이의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래서 다시 보안 수사를 했고 경찰이 그래서 다시 넘겼고 뭐 이런 대로 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저는. 뭐 네네. 이걸 또 그런 레토릭을 쓰는 거죠. 네네. 이미 다 끝난 사건을 네. 다시 들춰낸다라는 그렇죠. 레토릭을 쓰는 네. 건데 두 가지 입장이죠. 첫째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뭐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법원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이네. 법원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것처럼 그 정치인에 대한 뭐 엄청난 뭐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얘기를 해서 자기가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정확하지 않은 얘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네. 뿅. 네. 오늘 오랜만에 뭔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수사 현안 관련돼서 다뤄본 거는 오랜만에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체포 동의안 얘기까지 사실은 아, 네. 하려면 끝도 없다. 그건 못했네. 하려면 끝도 하려면 없어. 끝도 없다. 진짜. 다음 주 집탐인가요? 다음 설날이라서. 아, 그 다음 주 설 설날입니다. 전에 구속영장 뭐 신청하나요? 그런다는 얘기가 있나요? 저 잘 몰라서 기사를 잘 안 봐서 저도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시겠죠. 박하정 구속영장 기자가. 청구를 할 것 같다고 성남지청은 제 하던데요. 담당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모르고 싶습니다. 또 체포 동의안 또 문제가 생기니까 네. 동의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잘 모르겠네요. 기사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 지켜봅시다.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법리만 공부를 하고 그러면 와서 다른 네. 기자가 취재하는 걸 한번 지켜봅시다. 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예. 일단은 제3자 뇌물죄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오늘 좀 잘 좀 잘 이해가 됐어 근데. 이제 이 수사와 네, 도움이 됐어요 저는. 영장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때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왜냐면 헷갈렸어. 아까 마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와 법이 뭔가 뒤섞여서 네. 이게 네. 내가 맞아요.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잘 안 잡히는 게 있었는데 우리는 뭐 정치 박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네. 그런 법적으로 정확한 건 지지를 네네. 하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지지할 사람을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네, 그렇잖아요. 마무리. 저는 뭐 어차피 누구도 안 지지하는 입장이라 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으시나 봐요. 충성하는 건 오로지 선제뿐이지. 아이씨. 선제 지금 소름 돋았어. 내가 이렇게 딱 살짝 쳤더니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 그게 알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성하고 싫어. 싶어. 나는 세력을 모으는 게 너무 싫어. 혼자 있고 싶어. 유선제를 국회로 그동안 난 혼자만 바라보고 내가 모을 세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난 혼자 있고 세력이 있어요? 싶어요. 다 해체하십시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고 다음 주 설 잘 보내시고 저희는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